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진주 같은 진짜 주식을 찾아라. 안녕하세요. 진짜 주식 2부 장희선입니다. 자, 엔비디아 효과가 하루를 못 간 오늘입니다. 또 이 AI 랠리의 연속성이 좀 흔들리는 상황에서 오늘 장도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 진짜 주식 2부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과 종목 또 상담까지 모든 내용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상담 신청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화면 아래에 나가고 있는 번호 070-4941-022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 상담은 샵 8181번으로 고민되시는 종목의 이름, 매수가, 비중 이렇게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실시간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댓글로도 많은 상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 신청 기다려보면서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강재현 파트너 그리고 전태진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금요일마다 요즘 장이 조금 요렇네요. 한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또 그렇기 때문에 또 금요일 두 분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시장 이야기부터 해볼 텐데 자, 어쨌든 어제 미국장도 출발은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이렇게 또 오후부터 밀리고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은 모습이고 아까 저희 방송 시작 전에 보니까 코인 쪽, 가상화폐 쪽도 1시간 만에 좀 급락이 많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비트코인도 하락을 했고요. 지금 화면에서도 9%, 아까 10%에서 조금 만회는 됐지만 10% 넘게 아까 순간적으로 빠졌었고 이더리움도 꽤 큰 하락폭으로 같이 좀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요것도 사실 좋은 징조 같지는 않은데 우리 전태진 대표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하락, 이제 검은 금요일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던데 이걸 검은 금요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뭐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찬스로 봐야 될지 다음 주 시장까지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다음 주에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가 있죠. 근데 네. 지금 우연의 일치일까요? 지금 3주 연속 계속 금요일 날은 네.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그나마 다행인 건 그 다음 주 항상 월요일 날은 또 상승을 보여줬다라는데 우리가 좀 네. 기대감을 가져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장은요 조금 어려운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지금 계속해서 AI 버블론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연준에 대한 금리 정책이 불확실성이 확대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는 기대감보다는 우려가 좀 더 많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의심은 해소시켜주면 확신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AI 버블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금리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에 해소가 되게 되면 이제 시장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이라는 확신이 들어설 건데 저는 그 의심이 해소되기까지가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고 봐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 증시, 다우지수, 나스닥, S&P,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포함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추세를 이미 깬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상승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결국 지금 어제도 미증 시가 새벽 1시를 기점으로 해서 리사쿡 연준 의원이 자산의 버블을 이야기하면서 버블론이 더 부각됐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AI 버블론이 계속되고 있다? 그럼 엔비디아 실적만으로는 AI 버블론을 해소시킬 수 있을 만한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네. 그 외 부가적인 요소들도 좀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정치적인 부분들이 좀 포함될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앱스타인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레임덕이란 이슈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정치적인 매크로 환경, 글로벌 매크로 환경 자체가 기대감보다는 하방에 대한 힘이 좀 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은 어떻게 보면 좀 갭상승으로 좀 강하게 출발할 수 있지만 네. 결국 시장은 이 해소가 좀 되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조금은 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심을 확신으로 바꿀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일단 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기대감보다는 조금 그래도 하방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음 주도 시작을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 와중에 오늘 원달러 환율도 다시 조금 많이 올라왔죠. 1,470원까지 왔는데
자, 이 정도면 외국인 입장에서도 뭐 팔 만큼 팔았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오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았고 뭐 매도 상위 종목 보니까 LS 일렉트릭, 두산 에너빌리티 뭐 규모도 3조 정도 매도를 한 모습입니다. 이게 결국 반도체, 뭐 AI 밸류체인 크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업종들이 많아서 우리 강재현 대표님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환율 먼저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그러면 순서가? 네. 그 외국인들이 환율이 올라가니까 판다라는 거는 네. 안 맞는 얘기고요.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환율이 안정화된다면 오히려 지금 환율 매수를 해가지고 나중에 환율 떨어지면 환차 이익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환율 때문에 매도를 한다 이렇게 얘기할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이제 공교롭게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한 번씩 더 올라가니까 약간 연동이 된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높긴 높은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인데 원래 환율이라는 것이 그 국가에 대한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이 다 망라해가지고 환율이 결정되는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나라 좀 달라진 부분이 어떤 거냐면 코로나 2021년도 이때부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서학개미라는 이제 용어가 등장을 했죠. 이제 네. 해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다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화면에 보이겠지만 대외 금융자산과 부채 이거를 좀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대외 금융자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해외 투자란 거고요. 그다음에 부채라는 거는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자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서학개미도 어마어마한 투자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연기금을 비롯해서 많은 운용사들이 해외에 대한 자산 투자가 굉장히 많이 커졌다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율 자체가 안 맞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의 트렌드다 이렇게 생각 좀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최근 들어서 또 추가로 올라갔던 부분은 미국에서의 금리나 기대치가 좀 약화되고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지니까 그때 달러화가 조금씩 올라간 부분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같이 올라갔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지금 밴드 이제 1,470원, 80원에서 더 올라가면은 시장에 대해서 더 경계가 높아진다가 될 수는 있는데 네. 현재 환율만 가지고 시장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는 해석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장 자체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자면은 네. 지금 전태인 대표님이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지금 AI 버블이라는 게 사실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좀 따져야 되는 게 네. 뭐 얘기는 굉장히 많죠. 엔비디아에서 투자한 돈을 가지고 그 돈이 결국 또 엔비디아한테 투자한다라고 약속이 되고 뭐 지분 투자한다 식으로 해서 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떠나서 버블이라는 말 자체가 나왔다는 거는 시장이 고평가이기 때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 저평가일 때 버블이라는 단어는 나오지가 않죠. 적정 주가에서도 나오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미증시를 볼 때 우리가 미국의 밸류를 많이 따질 때 S&P 지수를 갖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S&P 지수가 최근 10년 동안의 평균 퍼가 한 18배 정도에서 많이 올랐을 때가 한 20배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서 얼마까 올랐냐면 25에서 28까지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 25에서 28이라는 수치가 만들어지는데 가장 많이 일조한 게 누구냐라고 보니까 그게 AI 관련주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AI 버블론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좋았네? 그러니까 버블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엔비디아는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늘 잘 벌었죠. AI 관련해서 GPU를 팔아서. 근데 나머지 기업들은 아직까지 실적이란 부분이 없죠. 투자만 하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투자를 하니까 나중에 성공도 할 거야 라는 기대치가 붙었다. 이게 하나의 문제가 된 거고 그럼 문제는 엔비디아 하나 갖고는 버블로 해소를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버블이라는 게 실제로는 해소가 되려면 주가, 시장 자체가 더 떨어져야 그러면 고평가 논란이라는 것이 없어진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화요일날 3부, 이 진짜 3부에 출연해서도 이제 네. 그 말씀 좀 드렸는데 시장에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국내 증시 박스권으로 갈 거야. 이건 기대치인 거고 박스권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증시라든지 중국, 유럽, 일본 전부 다 글로벌 증시가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6개월 동안 계속 상승 랠리를 펼쳤었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상승했으니까 주가가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11월 달 들어와서 3주 동안 조정받았으니까 조정이 끝났어라고 기대하는 거는 너무 이른 판단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서 너무 낙관론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고 물론 나중에 지수가 5천을 가고 뭐 시장에서 얘기한 7천을 가고 그 이상을 간다는 것도 갈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리스크 관리 못하고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은 나중에 고생하다가 몇 개월 뒤에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했을 때는 그때 또 쳐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차트를 잠깐 좀 보면서 설명해드리면은 네. 사실 이제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네. 별로 좋은 흐름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근데 차트만 잠깐 보여드리면은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볼 때는 이제 고가 대상 8.7% 빠졌죠. 근데 시장에서 바랬던 건 박스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이라 얘기하는 것이 한 3,900선 정도를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럼 지금 현재 오늘 시장에서 급락이 떨어지면서 박스권 하단은 이제 이탈을 한 거죠. 네. 그러면 반등이 다음 주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 박스권 하단 자리가 이제는 매물됩니다. 저항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가 막 이 시간에 여러분들 종목을 분석해드리고 상담을 도와드릴 때 박스권의 기본 특징이 뭐였다? 돌파하면 마디 하나 위로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죠. 그러면 반대로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게 되면 마디 하나 떨어진다 됩니다. 그러면 마디 하나가 떨어진다면은 지금 현재 지수대로 볼 때 3,700선 전후까지는 최소 열어둬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고가 대비해서 지수가 8.7% 정도 빠져 있는데 이 구간대까지 내려온다 되면은 10%가 좀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딱 하나 문제가 생긴다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다시피 전 사실 이번 주 시장이 월요일, 화요일 막 조정이 좀 강했잖아요. 네.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시장에서 신용이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안 줄었습니다. 급락이 나올 때마다 더 많은 투자자분들이 네. 확신을 가지셨는지 신용을 더 크게 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이 지금 너무 많아진 거죠. 그러면 문제는 이제 고가 대비해서 지수가 10% 정도 빠진다 되면은 신용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시장에서 현재 제가 볼 때는 3,700선 전후까지는 열어두되 거기서 한번 시장에서 투매 양상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으니까 급하게 할 자리는 아닙니다. 차분하게 오히려 전략적인 부분에서 그래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야지 하는 전략은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 오늘 하락했으니까 이제 바닥 쳤을 거야라는 식으로 너무 빨리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 강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 네. 엔비디아 관련해 가지고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게 좀 아쉬웠어요. 제가 그 엔비디아가 실적 좋았죠. 근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았고 AI 버블론이 완화됐으면 엔비디아가 어제 5% 출발해서 3% 마이너스 3%로 끝나면 안 됐어요. 엔비디아 실적 좋아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매출 채권 우려라는 이야기도 저는 솔직히 좀 너무 과한 경계라고 봐요. 현금 흐름 잘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이 매출 채권 때문에 매출 주권 증가가 부도 위험으로 간다라는 네. 이론 자체가 엔비디아에는 통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가 있겠고 오히려 그 젠순왕 CEO가 그 어닝콜에서 우리 빅쇼트 마이클 버리 씨가 네네. 말씀하신 어제 뭐 댓글 보니까 그 미국 주식이 상승하니까 마이클 버리가 아니고 마이클 어리버리다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네. 결국은 맞았습니다만 그 빅쇼트 마이클 버리가 제기했던 그 GPU 감가상각에 대한 해소를 좀 완벽하게 시켜줬었고 2026년 그러니까 다음 향후 가이던스가 아니고 2027년까지의 매출까지 이야기했으면 어느 정도 좀 더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나라 지수 하방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아까 그 원화 약세에 대한 부분들도 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원화 약세가 이제 달러 강세죠. 달러 강세가 조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최근에 일본 사나이 신임 총리가 대규모 부양책을 펼쳤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미국 채권, 주가, 통화가 전부 다 내려앉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의 엔화와 또 동조되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이 부양책에 대한 부작용도 같이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도 오늘도 좀 달러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같이 경계를 해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 다 일단 어쨌든 방향성은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그래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투자를 너무 급하게 하기보다는 조금 추이를 살펴보면서 투자를 진행해 보자. 전략을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4천선에서의 어떤 변동성, 이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과정이 연말 랠리라고 하죠. 저희 그 가능성까지도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두 분께 연말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 또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태진 대표님 어떻게 네. 보실까요? 일단은 랠리를 시작할 명분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가 AI 기술주들이 하락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게 AI 버블론이란 그 명분을 앞세우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지금 연말에 시장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장이 랠리를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명분이 뭘까라고 본다면 결국 AI 버블론하고 연준의 금리 정책 기조예요. 네. 근데 뭐 엔비디아 실적은 이미 나왔고 AI 버블에 대한 이야기들은 일단 정치적인 매크로가 같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저는 연말에 한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지금 12월 초죠. 12월 9일, 10일 날 아마 FOMC가 열릴 거고 네. 금리 동결이 될 겁니다. 시장은 이미 금리 동결로 보고 있어요. 인하의 가능성이 좀 높아졌지만 자, 그럼 금리 동결로 보고 시장은 그에 대한 반응을 받을 거고 조정도 나온다고 칠게요. 그러면 근데 시장에서 내년 초에는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당장 내일 1월 말이 FOMC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월 달에 금리 동결을 했고 데이터를 보면서 1월 달에는 금리 인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이 좀 나오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에는 뭐 그 폭이 얼마나 클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산타릴리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계속 나와봐야 될 데이터 지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연준 의원들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 지표 발표됐잖아요. 네. 비농업 고용 지표가 견조하게 나왔고 그리고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줄어들었어요. 그럼 고용 지표가 좋은 거거든요. 근데 실업률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도 어떤 데이터에 더 의존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나오는 것들을 좀 더 파악하면 연준의 어떤 스탠스가 나올 거고요. 그렇다면 1월 금리 인하 기대감도 한번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명분은 필요하지만 1월 FOMC를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포인트 잡아주셨고요. 강재원 대표님은 연말 분위기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게 좀 이 연말 시장만 놓고 우리가 네. 연말 산타랠리 많이 얘기를 하는데 단순한 지수만 갖고 연말 시장 좋습니다 이런 얘기는 현재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번 시장에서 조정을 회피하신 분들은 사실 또 연말이 좋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선은 이제 시장 자체가 쉽지 않다는 부분은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간단하게 이 화면 좀 자세히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게 국내 금융 투자로 자금이 많이 들어왔던 게 이 주식형 수익증권에서 펀드 자금이 들어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 펀드 자금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환매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온다 되니까 이제 금융 투자에서의 매수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급에서 외국인들 그동안 계속 팔고 있던 과정에서 금융 투자가 시장을 받쳐던 물량이 이제 못 들어온다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수급이 한 축이 무너졌고 그 상태에서 제일 문제되는 거는 이 신용인데 신용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신용이 지금 너무나 크게 키워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차트를 잠깐 제가 보면서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코스피 200 지수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200 지수는 당연히 시장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락폭이 더 크게 나옵니다. 종합주가 지수보다. 그래서 9.79% 정도 빠져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피보나치라고 해가지고 시장에서 상승폭 대비해서 조정을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38.2% 정도까지가 견조한 조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8.2% 정도 되면은 이게 527포인트 정도 이렇게 되고 이게 8월달, 9월달 저점 대비입니다. 올해 저점으로 계산하면은 너무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건 저도 계산하고 싶지가 않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조정이 추가로 나오면 이제 500포인트 정도 됩니다. 504포인트 코스피 200 지수를 할 때.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로 504포인트면 이게 종합주가를 위해서 할 때는 3,600포인트 좀 아래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시장에서 조정폭은 굉장히 큰데 기술적 반등폭이 또 바로 나온다 되면은 기술적 반등폭이 이제 한 550선까지 나온다 됩니다. 그러면 500포인트 초반에서 550포인트면 지수로 얘기할 때 1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거죠. 원래는 10%라는 지수가 원래는 굉장히 큰 지수입니다. 네. 지수로 얘기할 때. 그럼 지수 10%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 안에서 중심에 서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못해도 15에서 30%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는 어떤 사람이 갖고 가느냐? 이번 조정을 잘 회피하시고 바닥권에서 종목을 잘 모으는 사람은 기술적 반등치만 열어도 우선 크게 먹습니다. 그게 첫 번째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보는 시장은 어떻게 했냐면 시장에서 조정이 세게 떨어진 다음에 반등 한번 하고요. 그다음 바닥 따지기 1월달 중에 하고요. 그다음에 위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는 기회인데 대신 그 기회를 여기서 잡는 사람과 여기서 또 잡을 수 있는 사람과 이렇게 하려면은 결국 지금의 리스크를 최대한 완화시킬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 네. 현재는 그렇게 해야지만 연말이 좀 즐거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회는 기회지만 이 잡는 포인트와 잡는 방향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종목 이야기 들으러 그러면 저희 진주반상회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진주 반상회 바로 주제와 함께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5,000피로 가는 여정에서 흔들릴 때마다 담을 종목들입니다. 우리 강재현 대표님 삼성전자 준비해 주셨고요. 전태진 대표님은 온코닉 테라퓨틱스 가져오셨습니다. 자, 먼저 온코닉 테라퓨틱스 먼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요거 어떤 좀 포인트를 보실까요? 흔들릴 때마다 담아가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려운 시장에서 강한 종목을 가져가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이 종목은 제약바이오 섹터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제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이제 국내 최초로 상장 전에 신약 허가를 받은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자큐 보정에 대한 그 매출이 올해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재미난 점이 순손익하고 영업이익이 거의 비슷해요. 네. 그 이야기는 무차입 구조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 대한 그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만큼 순손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예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자큐보 그 치료제 적응증하고 그리고 신규 파이프라인의 어떤 그 개발 가속화에 따라서 아마 주가도 리레이팅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뭐 실적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기 때문에 저 역시 재무적으로는 좀 이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거고요. 주가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도 차트를 잠깐만 보여주시면 네. 지난 8월 달에 바닥을 찍고 나서 10월 달까지 급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조정이 나와주고 지금 다시 한번 바닥을 다져준 상태에서 올라오고 있는 구간들. 특히나 오늘 시장 정말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다행히 또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봐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좀 강한 종목들을 가져고 공략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흔들리는 장에서도 강한 종목들, 힘이 좀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자. 이렇게 온코닉 테라피틱스 설명해 주셨고요. 자, 강재원 대표님은 삼성전자 가져오셨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어쨌든 하이닉스보다는 잘 버티기는 했죠. 사실은 하이닉스가 더 강한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관점의 차이인데, 삼성전자는 이미 고가부터 많이 꾸준히 조정을 받아왔고요. 하이닉스는 조정을 그렇게 크게 안 받았습니다. 안 네. 받다가 이제 오른쪽 크게 받았다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오늘 삼성전자를 말씀드린 게 요 근래 들어서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게 시장에서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면은 차익 실현하는 건 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씩 종목 진단 해드릴 때도 말씀드린 게, 분할 매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항상 고가에서 팔고 싶은 욕심, 한 번에 다 팔고 싶은 생각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되시는 건데, 삼성전자가 사실 지금 좀 빠졌다. 오늘 물론 고가 11만 원대 막 사신 분들은 좀 굉장히 또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 결국 삼성전자 문제가 있냐? 없거든요. 그럼 삼성전자 우리가 5,000포인트 간다 했을 때, 우리가 이번 4,000 갈 때도 확인했듯이 이 시총 상위주들 갖고 지수를 끌어올립니다. 그 5,000 가려고 했을 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시총 상위주 갖고 또 끌어올립니다. 그럼 삼성전자는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대로 오히려 내려올 때다 잡으면 좋은데, 대신 어디서 잡느냐죠. 차트를 좀 잡아주시면은, 네.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실적이나 이런 거 얘기를 해드릴 필요도 없겠죠. 워낙들 많이 들으시니까. 이게 삼성전자가 이번에 상승한 각도 한번 봐보십시오. 주간 차트입니다. 이게 일간도 아니고 주간 차트인데, 주간 차트에서 상승한 각도를 한번 보시면은 네. 이런 각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종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잠깐 있었어요. 코로나 때도 잠깐 한번 이렇게 반짝인 적이 있었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정말 상승 추세야, 엄청난 대세 추세야라고 할 때가, 이때가 슈퍼사이클 얘기했던 이때인데, 이때도 이런 정도의 각이었었죠. 근데 이번엔 각이 이렇게 올라온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가팔랐던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오는데, 삼성전자가 사실 저항이 제일 센 자리가 어디냐라고 볼 때 차트상에서 보면 9만 원짜리였습니다. 9만 원 전후. 근데 여기를 어떻게 갔죠? 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9만 원이라는 기존의 고가 라인대를 한번 걸리지 않고 갭으로 뚫어버리니까 더 세게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서 차트라든지 여러 가지 볼 때 고가를 돌파하면 뭐가 한번 들어가야 되죠? GTS 한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내려오는 과정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삼성전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저점 대비 말고 이번에 8월 말 이때부터 받아치고 올라왔을 때에 보면은 상승폭의 38.2%짜리가 92,000원 되고 50%짜리가 87,000원 됩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고가 라인 때 딱 맞춰지죠.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그럼 어떻게 요 구간에서 분할로 담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삼성전자 그 밑에 더 떨어지면은 더 담으시면 됩니다. 네. 삼성전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는 지금 자리 때보다 좀 내려온다 했을 때 정말 기회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시장이 나중에 4천, 나중에 또 반복될 겁니다. 4천이 넘어가고 5천이 넘어가면은 또 그다음에 7천이가 나올 것 같은데 중요한 구간에서는 비중을 좀 덜어주시고 네. 그다음 다시 내려온다면 다시 담아주시고 이런 과정하시면 수익을 극대화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체크 좀 이번에 한번 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없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내려올 때마다 팔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야말로 또 지수가 오르려면 빠질 수가 없는 1위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눌렸을 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보면 될 것 같다. 삼성전자도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에 두 분이 주목하시는 종목 두 가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금쪽 같은 내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금쪽 같은 내 종목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상담은 전화로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요. 네, 요거 오늘 또 걱정이 조금 되셨겠어요. 네. 매수하신 가격대가 어떻게 되실까요? 57만 3천 원에 30%예요. 57만 3천 원에 30%요. 네, 최근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네, 네, 네. 최근에 매수하셨어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 말고 하이닉스만 갖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같이 가지고 계세요? 네, 그러셨구나. 근데 또 하이닉스가 오늘 많이 빠져서 좀 걱정이 되시는 거고, 요거 또 네. 특별하게 궁금한 점 있으세요? 아니 이거 너무 또 빠지니까 괜히 네. 불안했어요. 그렇죠. 네, 다음 주 또 어떻게 계속 더 빠지면 손절하고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그냥 들고 버텨도 될지 잘 몰라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또 흔들흔들 하니까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저희가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하이닉스 그저께 매수를 하셨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또 계속 빠지니까 조금 불안하신 마음에 상담을 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꽤 조정이 이미 눌린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또 어떨지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보유 관점이 맞다라고 봅니다. 네네. 왜냐하면 결과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AI 버블론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기술주가 약세를 보여준 거잖아요.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네.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50만 원 이탈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좀 더 밀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밀려버린다라는 이야기는요. 이거는 당연히 그때는 손절을 하셔야 돼요. 왜? 대장주가 무너진다? 그럼 우리나라 증시에서 올라갈 종목이 있을까? 우리 증시가 전체적으로 다 밀린다는 차라리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고요. 다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미증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어제 낙폭이 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기술적으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SK하이닉스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 저는 그때 차라리 오히려 비중을 좀 줄이고 그러고 나서 조정이 나왔을 경우에 나중에 차라리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좀 더 낫다. 왜냐하면 결국에 SK하이닉스는요.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네. 결국 지수가 살아나려면 이 종목들이 살아나야 되고요. 우리가 계속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계속 AI 기술주 때문에 그 버블론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디램, 낸드 플래시 가격 오르고 있잖아요. 반도체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매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이 투심에 휘둘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다스리기 위해서는 비중을 조금 줄이시면서 오히려 다음 주 월요일 반등 나왔을 때 비중을 좀만 줄이시고 그리고 그 자금을 가지고 계셨다가 나중에 주가가 좀 하락하고 하락할 때마다 담으시란 말씀이 아닙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물타기 관점보다는 오히려 떨어지고 나서 반등이 올라올 때 그때를 노려서 매수하시면 조금 더 그 단가도 좀 낮추면서 좋은 그 수익률을 다시 한번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경이 변한 거는 없기 때문에 보유하는 관점으로 설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자, 조금 한번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전태인 대표님의 발언에 반대하는 거 아니고 지금 그 한 가지 제가 이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네.
여기서 알고는 가셔야지 사실 버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네네. 지금 이거 엔비디아부터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트 좀 잡아주시면 엔비디아가 굉장히 많이 빠진 거 같잖아요, 사실은. 근데 엔비디아가 올해 상승한 폭을 기준으로 할 때는 사실 큰 폭의 하락은 아닙니다. 상승 자체가 엔비디아도 엄청 많이 올라가고 거의 한 250% 정도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하락이 고가 대비해서 13%인데 엔비디아가 어저께 맞고 떨어진 자리가 실제로는 바로 직전에 박스권 상단에서 맞고 떨어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간마디 조금 아래에 있는데 그 엔비디아는 박스권 요 하단 자리 때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우선 열어두셔야 되고요. 만에 여기를 깨진다가 됐을 때도 추가적인 하락도 열어두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마 요 근래 들어서 이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 소프트뱅크 엔비디아 지금 다 팔았다. 네. 이게 사실 대형주를 투자하신 분들 이런 생각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이닉스가 막 올라갈 때 목표가가 원래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44만 원, 54만 원 가다가 갑자기 63만 원 네. 하다가 갑자기 국내 증권사에서 100만 100만 원 원. 이렇게 나왔죠. 이게 큰 자금을 운용한 사람들요 개인하고 달리 고가에 왔을 때 다 던진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지분이 워낙에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요한 거 뭐냐면 내가 이 종목을 갖고 왔을 때 더 끌고 왔을 때 기대 수익률이 과연 얼만큼 될 거냐입니다. 그러니까 제 엔비디아를 나빠서 판 게 아니죠. 엔비디아에 투자하는 그 유명한 분들이 왜 다 팔았냐라고 얘기하면 엔비디아가 나쁘다가 아니라 엔비디아가 앞으로 먹을 수 있는 추가 상승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자 삼성전자는 아까 설명해 드렸으니까 하이닉스 잠깐 설명을 다시 해드리면 하이닉스 실적이 좋고 내년 순이익이 52조, 62조 이렇게까지도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현물 가격이나 것들 다 좋으니까.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 보게 되면 하이닉스가 8월 말 저점 대비해서 얼마 올랐죠? 150% 올랐죠.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고가 대비해서 15%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에서 사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부담 느끼시는 거죠. 네. 왜냐 고가 대비해서 15%면 큰 폭의 하락이니까. 근데 이게 밑에서부터 움직였던 쪽에서는 당연히 차익실현 욕구가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시장에서 아까 제가 뭐 피보나치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이 정도는 적당한 조정이야라고 견조한 조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보통 38.2%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8.2%가 지금 얼마냐? 44만 원, 45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분께서 지금 아까 전태 대표님이 내 얘기 말씀 되게 잘해준 게 반등이 좀 나올 때 비중 좀 떨어내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네.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은 시장에서 반등이 나온다 했을 때 지금 여기 이게 다 매물이에요. 당분간. 55만 원 이상은 다 매물입니다. 그러니까 55만 원 이상 바로 가기도 굉장히 어렵고 만약 간다면은 비중을 좀 줄여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마디 하나가 떨어진다. 최소 요 박스권 마디 요거 하나가 떨어진다 되더라도 요 마디 폭이 떨어지면 이게 지금 약 47만 원, 48만 원 정도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시장에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비중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줄여낼 수 있으면 비중이 작으신 분들 내려도 사시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 비중 자체가 어느 정도 있으셔서 줄이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반등이 조금이라도 나올 때 좀 줄여놔야 48만 원에서 45만 원 요 사이에서 싸게 평단을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뭐 AI 버블이다 뭐다 했는데 그 전까지 들었던 얘기가 시장에서 너무 장밋빛 얘기만 해주니까 네. 실제로 생각을 좀 하셨어야 되는 게 64만 원에서 진짜 100만 원씩은 너무 먼 얘기인데 네. 64만 원에서 70만 원 여기까지 목표치를 잡는다 하더라도 실제 폭이 별로 안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고 이번에 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8월 말에 24만 원에서 네. 그죠? 단기간에 정말 3배 가까이 올라가 그렇죠. 버리니까 100만 원이라는 게 단체로 지금 따지면 뭐 반도 아니잖아요. 50%도 네. 아니고 금방 올라갈 것 같은 느낌. 이게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좀 휩쓸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시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경계를 많이 하셔야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엔비디아도 제가 어제 낙폭이 과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술적 반등에 그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성공해서 상승으로 가는 게 아니고 기술적 반등에 그쳐서 또다시 한번 그 AI 버블론 우려로 인해서 밀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 고민해 보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은 수익 만드실 거라 믿습니다. 네, 또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또 두 분이 자세하게 전략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전략 들어봤고요. 다음 상담도 전화로 빠르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아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테크임입니다. 테크윙이요. 예, 예. 네, 요거 매수하신 가격은 얼마 정도 되실까요?
41,500원에 20%입니다. 41,500원에 20%요. 예. 매수하신 지는 좀 오래되셨어요? 예, 올 1월 달에 매수했습니다. 1월에요. 그러면 요번에 조금 빠져서 또 속상하셨겠어요. 타이밍을 좀 놓친 건 아닌가 요게 고민되실까요? 예, 68,000원에 그때 매도 시기를 놓쳐가지고. 네, 그쵸. 일단 거기서 조금 한번 놓치신 게 걱정이 되실 것 같고 오늘도 조금 빠졌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뭐 정리를 해야 되는지 요게 좀 궁금하실까요? 예, 계속 보유를 해야 되지. 계속 시간 가져가야 이유는 돼요. 있는데. 네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망이, 예. 전망이랑 그러면 저희가 한번 같이 전략을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예. 네, 테크윙입니다. 일단 매수는 잘 하셨던 것 같은데 한번 타이밍을 또 놓치셨다고 하고요. 11월 들어서 계속 좀 빠지는 것 같은데 자,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테크윙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우리 강재현 대표님 질문 드릴게요. 이게 지금 시작에서 뭐 엔비디아가 대장이었고 네. 그 반도체 종목도 빠지기 시작하니까 마찬가지로 반도체 소부장도 같이 빠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회사 자체가 나쁘다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번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강세되면서 반도체 소부장도 다 기대치를 높여서 갔기 때문에 회사 뭐 이 꾸준히 잘 내고 기술력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회사는 아닙니다. 다만 다 똑같아요. 너무나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그 부분에서 차익 실현이 떨어진다가 사실 지금의 주가 하락으로 연결된 케이스죠. 그러니까 시청자분께서 너무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게 네. 수익을 크게 보셨다가 그 수익이 반납이 돼버리니까 그쵸. 그것도 굉장히 허탈하거든요. 원래 줬다 뺏는 게 더 나쁜 건데 지금 현재 그 상태 되시니까 지금 이거를 갖고 가야 될지 그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 이게 위치가 조금 어중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전략적인 부분에서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거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수급이 나쁜 케이스가 아닙니다. 이 종목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서 마찬가지예요.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테크윙도 지금 뭐 하이닉스 못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130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상승 많이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는 또 힘들게 고가 대비해서 하락이 너무 센 거죠. 33%니까. 네. 그러면 자 아까 제가 피보나치를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피보나치로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저가 대비해서 상승폭에 여기를 기준으로 상승폭에 보통 38.2가 기본입니다. 근데 38.2라는 자리대가 실제로는 48,000원짜리인데 여기를 하필이면 오늘 갭으로 깨졌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는 줍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리는 다시 반등을 쉽게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반등이 나온다면은 48,000원에서 이 5만 원 사이짜리 때는 1차적으로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선은 수익이 좀 아쉽긴 한데 네. 이 자리대에서 비중 좀 줄이셔야 됩니다. 왜 제가 줄이셔야 말씀이냐면 우선은 1차적으로 한 번 더 빠지면 지지는 어디서 받냐? 43,000원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43,000원, 42,000원 자리대에서는 거의 그러니까 시청자분의 매수가이신데 네. 이 자리대에서는 거의 지켜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살짝 깨진다 하도 기다리셔도 언제든지 수익권을 다시 주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 자리대에서 한번 반등할 때 여기 라인대가 한 번, 그 다음에가 55,000원 라인대가 한 번 이런 식으로 두 번이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분할로 여기 라인대 오게 되면 여기서 일부 줄이고 여기서 한번 줄이고 그러고 나서 다음번에는 그때 시장이 정말 좋을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상단을 아예 신고가를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돌파 기대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선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48,000대 5만 5천원대였나? 그 자리대에서는 분할로 한 번씩 비중 줄여주는 전략을 네.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게 지금 수익 중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나마 수익 중이 그러니까 이게 41,500원 저는 손절가를 41,500원 잡았었는데 42,000원에 매수하셔서 69,000원까지 갔다가 밀리니까 네. 손실 본 느낌이거든요. 네, 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수익을 보고 계신 거니까 지금 강재 대표님께 말씀하신 거에 플러스 심리도 좀 넓게 좀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익 폭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일단 반등이 나올 때 조금씩 정리를 하자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